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죠. 낙동강물과 인근 농작물,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주변 공기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대학 교수팀이 녹조 독소 에어로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기를 통해 주변까지 퍼진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부경대 식품과학과 이승준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기 중 녹조 독성 물질 연구 국내에서는 첫 조사인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살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녹조의 에어로졸 현상은 해외에서 7년 전, 한 5년, 7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네. 관심은 꽤 있었는데 연구 여건상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요. 저희가 채소 가는 지점에 한 어민에게 마스크를 잠시 보여줄 수 있냐라고. 마스크 이렇게 쓰는 거.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그 네. 마스크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제 녹조균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마스크에서. 그래서 이제 녹조 에어로졸 현상이 우리나라도 심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연구에 흥미를 좀 가졌고요. 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창원대 또 경북대 교수님들과 함께 에어로졸 연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조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지역들, 뭐 유원지, 레저 활동, 또 아파트 강에서 강 인근 아파트라든지 실제로 그 물을 주변에서 달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연구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선정을 했고요. 네. 또 실제로 낙동강과 인접한 마을도 지점을 선정하여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죠. 네.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세제곱미터당 6.8 나노그램이 검출됐다. 이게 어떤 물질이고 또 이 정도 검출량이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마이크로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그렇죠. 드리면요. 네.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담수환경, 즉 민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독성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현재 한 270여 종의 종류가 있고요. 이 독성 물질은 간 독성 물질입니다. 즉 간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요즘 연구들을 보면 신장 독성, 또 생식 독성, 정자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밝혀지면서 와. 그 기준치들이 굉장히 내려가게 됐습니다. 즉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이제 국제적인 추세로 변경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6.8이면 어느 정도예요? 좀 아쉽게도 에어로졸 연구는요. 네. 이제 아직까지 기준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보니까 기준치가 없어요? 네, 기준치가 아직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마시는 물과 뭐 레저 활동 기준치가 있는데요. 네. 에어로졸은 비교적 최근 연구다 보니까요. 아직 연구 진행 중인 단계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연구 오랫동안 에어로졸을 해오신 분의 자문을 잠시 구했었는데요. 네. 수치가 너무 높다. 6.8이면 네, 너무 높다. 자기가 연구한 지금까지 에어로졸 중에 굉장히 높은 수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미국 자료 에어로졸 연구와 비교를 해봐도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좀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 기준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네, 그럼 네. 미국의 15배 이상이라는 그 근거는 뭡니까? 미국의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에어로졸 현상에서 검출된 독성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15배 정도 높다.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네, 좀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공기를 통해서 이제 독소가 퍼진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거리까지 퍼져 있는 건지, 또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괜찮은 건지, 네.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거리는 뭐 상관이 있습니까? 거리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 지점이 낙동강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는데요. 네. 이제 주거 지역인 아파트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아파트 안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창문을 당연히 열고 옥상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검출이 됐었고요. 네. 해외 연구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3에서 5km, 최대 15km까지 날아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에서 15km까지 네. 이 독성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바람에 따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엄청 화창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또 이게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조량이 많고요. 네. 또 바람이 세지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요. 이번 녹조 조사에서 주요하게 두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하나는 녹조가 심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네, 조사한 시기가 이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사했던 녹조가 조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조사했던 수치라는 거. 또 그날 오전에 비가 왔었다는 점. 와, 그런 네.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 높은 수치인 거네요. 그죠. 꽤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됐고요. 그럼 반대로
그 만약에 전에 한 6월, 네, 10월 네. 이때는 엄청 더 심했다는 더 거 심할 예측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 굉장히 높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있고요. 두 번째 지점은 바로 공기는 마시는 물과 다르죠. 네. 늘 마시고 늘 그렇죠. 호흡하고 있습니다. 네, 즉 네. 24시간 노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 얼만큼 노출되는 양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도 독성이 검출됐는데 네. 공기 중에 흡입,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그래도 물보단 괜찮다라고 네, 네. 생각해야 될지. 물은 우선 기준치가 있다 보니까요. 네. 정부에서 마시는 물을 관리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 양도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준치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간 질환, 간의 각종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요. 또 신장의 독성 물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는 우리 소화기하고 전혀 다른 루트입니다. 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네. 호흡기에 오히려 더 취약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연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독 작용이나 또 직접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더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물보다는 네, 공기가 맞습니다. 더 위험하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물, 인근 농작물, 수돗물에 이어서 낙동강 주변 공기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공기 중 녹조 독성 물질 연구 국내에서는 첫 조사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조사이고요. 조금 더 장기간 많은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조금 더 녹조가 심한 시기에 측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요. 그래도 우리 녹조가 우리 생활 지금 강의 오염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시는 물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에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여기에 공기 중까지 오염이 되었다. 즉 강의 오염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해외에서는 네. 5, 6년 전에 이미 네. 이걸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더 많은 연구 조사와 일단 우선 연구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조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이제 쥐에서 공기를 강제적으로 주입을 해서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농도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도 있고요. 어느 시점에 어떤 환경 인자들이 이 에어로졸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가에 대한 조사, 또 모니터링하는 방법, 조사 방법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뭐 연구를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제 저희 연구의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이제 과연 괜찮은가? 네. 작년에 저희가 쌀, 무, 배추에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또 원래 공기 중에서도 이런 수치들이 괜찮은가라고 했는데 우선 강의 녹조 오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정수장에서 이 문제를 모두 지금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원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 또 기술력이 투입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실수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녹조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낙동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강이 깨끗해져야 된다. 미국이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결국에 원수로 돌아갔습니다. 즉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자가 네.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농작물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그 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려를 표명하셨고 에어로졸 또한 너무 수치가 높다라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네. 물을 흐르게 한다. 네. 볼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볼을 개방하고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가 사라집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환경공학자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 이제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녹조는 부영양화가 가장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오염 물질이 강에 많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후 변화고요. 네. 하나는 이제 수계의 변화입니다. 예. 그러면 오염을 해결하지 않으면 녹조가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기후 변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결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강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개선 사항으로는 뭐 이용될 수는 있겠죠. 네. 네.
자, 환경부도 공기 중 녹조 독소 물질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인체에 미칠 영향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죠. 네, 그렇죠. 하루 빠른 시일 내에 좀 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는 낙동강물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물로 지금 우리가 이득을 보고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만큼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하지만 정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조금 시간은 빠르게 서둘러야 되겠지만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뭐 괜찮다라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강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용납입니다. 잘 쓰고 그렇죠. 잘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산 앞으로 잘 쓰라고 다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경대 식품과학과 이승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